미국 하버드 대학교 아시아 관계학 전문가인 베스타 교수는 냉전과 중국 현대사의 정통한 역사학자로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로부터 과거와 현재를 짚어 극동아시아 한중일 세 나라의 관계를 치밀하고 객관적으로 보며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보다도 우리의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하버드대와 예일대 강연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 강연과 저서에서 신기할 정도로 뛰어난 한국인 특유의 단결력과 국난 극복에 대해 이야기해왔던 학자이기도 한데요. 오랜 연구와 자신과 동료 역사학자들의 깊은 통찰에 따르면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이라 불리는 이 이상한 민족은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도 뛰어난 민족이며 같은 지역에 위치한 일본과 중국에 비해 매우 월등하며 아예 근본부터가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베스타 교수는 우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온전한 의미의 국가를 완성한 나라로 중국은 제국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지만 조선은 그 당시 이미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했다고 비교하며 당시 청을 오랑캐 나라로 여겼던 조선은 청에 대해 형식적인 예만 갖추면서 정치적 예속은 최대한 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가 말하는 국가라는 개념은 단순히 국경선으로 나뉘어진 구분이 아니라 민족적 뿌리와 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온 문화와 역사에 대한 기억이 함께 공유되고 있는 매우 특수한 공동체로 그런 의미에서 과거 그리고 현재의 중국은 국가라기보다 제국이라는 것이죠. 제국은 과거 페르시아처럼 힘으로 정복한 모든 부족들의 집합체로 중국 역시 중화 사상으로 동질의식을 고취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원래대로 수십 개의 나라로 뿔뿔이 흩어질 확률이 높은 아무런 연대감이 없는 여러 국가의 강제 연결체로 한반도에서 거의 반만 년을 살아오며 고조선과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거의 가장 완벽한 의미의 국가를 유지하며 살아온 한국인과는 태생 자체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특히 조선은 세계 그 어떤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500년이라는 긴 역사로 유지되어 온 나라로 그 조선이라는 나라의 연장선상에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청나라 시절보다 중국은 한국에게 고전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예고했죠.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단일 민족으로 수많은 국난을 겪고 견뎌오며 유지한 지혜와 힘으로 중국, 일본을 능가할 것임을 호언장담한 그는 한국 역사상 최초인 일본 강제 식민지화 정책을 겪으면서 치열하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문화적인 침탈과 더불어 뿌리부터 엎으려는 당근과 채찍의 온갖 방법이 동원된 시도에도 한국인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민족적 뿌리를 지켜낸 것에 놀라워했는데요. 2017년 오늘날 중국과 두 개의 한국나는 주제의 페어뱅크 중국 연구센터 특별 강연을 마치고 온 베스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개국 정상과 130여 개국의 고위 인사를 초청해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개막한 잔칫날 북한이 KN-17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찬물을 끼얹은 일로 매우 심기가 불편하다며 중국의 동북공정과 1대1로 정책이 한반도를 겨냥하자 북한 당국이 비공개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지척에 있는 공산주의 동맹국 북한이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싶어하는 중국의 방해자로 떠올라 당혹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에 중국 공산당 외교 자문관은 북한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데 필리핀이나 베트남이 우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하겠는가라며 순탄치 않은 관계를 언급했는데요.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 당시 모욕적인 언사가 오고 갈 만큼 강력하게 반발하며 탈말하던 북한 예를 들며 세계에서도 거의 유일할 정도로 국가와 민족의 정체가 아닌 것에 눈감지 못하는 한국인의 저력의 뿌리로 바로 한국인들의 선한 심성, 의로움이라고 표현을 하는 도덕적인 올바름이 정체성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베스타 교수는 현대 국제관계사 및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인 그는 런던 정경대 국제사 교수와 국제문제 외교전략연구소 소장을 지낸 냉전과 현대 중국사의 정통한 학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에 쏠리고 있는 현재 입에 오르내리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IT 강국의 면모다운 전방위적인 방역은 물론 정부의 사전 대비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 공무원과 의료진을 비롯한 다수의 헌신으로 K방역을 이루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 단위의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른 나라에 OECD 국가 중 경제 성장률이 월등한 1위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 정상이 한국에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는 지금 베스타 교수의 이 한국의 바탕이라는 정의로움,
이라고 정리한 강연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구권에서 19세기 유럽 역사가에 의해 국가이란 개념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한반도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은 국가이자 민족이자 공동체로 한국을 유지하고 계승해 역사적 영토와 설화, 역사적 기억을 나누는 공동체의식으로 응집력 역시 남다른데요. 일본과 중국은 무너지고 교체되며 정복한 부족이 주도권을 잡고 새롭게 시작해 갖지 못한 한국만이 가진 동일한 정체성으로 몇 세대에 걸쳐 의의를 고수한 사례로 임진왜란 정유재란과 20세기 말 한국에서 일어난 독립의병활동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유교 국가로 인식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홍익인간 제2화를 국시로 나라를 세웠던 단군 조선을 현재 한민족의 태동사상이자 정체성의 뿌리로 보았는데요. 사실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원래 광명개천, 홍익인간, 제2화 세 가지로 광명개천은 밝게 빛나는 의식의 태양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먼저 깨달음과 수양이 된 상태에서 시도 가능한 홍익인간 사상은 물질을 위주로 하는 사회가 아님을 말해주는데요. 한민족은 영적 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수행 공동체 사회로 단군 왕검의 탄생 신화의 100일간 동굴 칩거가 곧 수행 과정입니다. 양 육강식의 논리로 중일이 전쟁을 하는 동안 우리 한민족은 그들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정의로움을 품은 채로 더욱 단단해진 것입니다. 당시 아시아 대부분이 유교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심지어 중국은 그 뿌리임에도 조선이 가장 완벽한 수준으로 유교 이념을 발전시킨 것은 이 때문으로 성리학은 양반들에게만 교육의 기회가 있었지만 평민과 노비를 포함한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효와 의를 중시하는 정신이 널리 공유되었습니다. 국가의 중차대한 결정에 깔린 철학은 물질적 이득이 아닌 무엇이 가장 올바른 행동이며 의로운 선택인지로 이는 오늘날 오로지 한국만이 가능한 택배 시스템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것도 최고지만 주인에게 바로 전하지 않고 현관문 앞에 놓아두는 것으로 배송 완료가 인정되는 나라가 된 것인데요. 타인의 물건에는 손대지 않는 단순하게 개인적 양심에 맡기는 차원 이전의 집단 본성에 대한 믿음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곤란해하면 다가가 도움을 주는 한국인들은 특히 도로에서 피치 못할 사고로 물건이 쏟아지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가 빠른 시간 안에 원상 복귀시켜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런 모습은 너무 당연해 한국인 자신들은 대수롭지 않아 하지만 당장 몇몇 사례만 찾아보아도 확연하게 비교되고 실감하는 차이점으로 화물차에 적재된 과일이 도로에 쏟아지자 너나 할 것 없이 파인애플을 줍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한중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비교되었는데요. 회전하는 지점에서 달리고 있던 트럭에서 수십 박스의 파인애플이 나뒹굴어 아수라장이 되자 블랙박스의 주인공과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 쏟아진 파인애플을 치웠습니다.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저도 급한 상황이고 물론 짜증은 났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중국 상하 이스트 등 외신들이 보도한 산둥성 더저우의 도로에서 자동차와 충돌한 트럭이 뒤집히며 싣고 있던 복숭아 5톤이 도로 위로 쏟아지자 얼마 뒤 사고 현장에 자동차를 탄 수십 명의 사람이 몰려와 과일들을 쓸어 담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인근 주민들로 현장 수습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공짜로 물건을 주워가려고 모인 거였죠. 경찰이 복숭아를 가져가지 못하게 막자 내가 무슨 법이라도 어겼냐? 그래서 우리를 체포라도 할 거냐? 라고 소리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이러한 행위는 분명한 범죄다. 10일 구금형과 1,000위안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응수했지만 실제로 체포해 간 주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지 누리꾼들은 어차피 저 상황에서 대부분 제품이 손상되어 시장에 내놓지 못한다. 그리고 저런 기회주의적인 사람들 덕분에 현장이 빨리 정리되는 것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중국 해구 길거리에 청도 맥주 운반 트럭이 전복되어 맥주 상자가 쏟아지자 몰려든 아이들이 마시고 있을 때 맥주 담아가느라 정신없던 어른들은 만류하는 사람 하나가 없었죠. 근심 어린 표정으로 어서 빨리 정리하고 내 갈 길 가려는 한국인의 모습과 활짝 웃으며 달려와 망연자실한 주인 앞에서 열심히 주워가는 중국의 행태는 천양지차로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빛을 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도 한국의 현관문 앞 택배에 놀라고 카페에 소지품을 두고 자리를 비운 물건이 멀쩡하게 놓여있는 것에 경악을 하는데요. 심지어 한 누리꾼은 자신의 것은 아니지만 누가 가져가나 지켜봐준다고 말해 많은 한국인들의 공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베스타 교수가 중1을 비롯해
여타의 근본부터 다르다고 말한 이 고집스러운 정의로움 이전 지구의 암전 상태에서 거짓과 타협하지 않을 파트너를 찾는 것이 생존이 된 이때 돋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이 한국인다움을 잃지 않도록 잘 지도해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